늦은 오후에 부엌은 반찬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경자는 조그만 반찬 가게를 마치 자신의 삶을 압축한 듯 정성껏 꾸려가고 있었지요. 찬장 위에는 오래된 손때 묻은 양은 그릇이 놓여 있었고 부엌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릇의 옅은 흠집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날의 풍경 같았지만 경자의 눈빛에는 늘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박성호가 신문을 읽으며 기침을 간간히 흘렸습니다. 은퇴한 지 오래라 하루 대부분을 집과 동네 경로당을 오가며 보내고 있었지요. 성호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가족 이야기에 관해선 늘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대충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이는 언제 결혼을 하려는 건지. 나도 이제 손주 얼굴을 보고 살아야겠소. 경자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도 나이가 있으니 곧 소식이 있겠지요. 사실 경자는 그 대화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딸 소연의 혼사를 바라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이 오래전 저질렀던 과거가 불쑥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누구도 모르는 진실. 젊은 시절 미혼으로 낳아 입양 보낸 아들이 있다는 사실은 오직 경자 혼자만의 짐으로 묻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빛이 평소보다 밝게 빛나 있었지요. 3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아직 미혼인 딸을 보며 경자는 늘 애틋한 마음을 품곤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은 국을 떠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소연이 뜬금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만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순간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성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드디어 그럴 때가 되었구먼. 어떤 사람이요? 집안은 어떤가? 소연은 머뭇거리며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저한텐 가장 든든한 사람이에요. 곧 집에 인사드리러 오실 거예요. 경자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유 모를 불안이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올라왔지요. 하지만 겉으로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좋은 분일 거야. 식탁 위 대화는 흥분과 기대로 이어졌지만 경자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묻어둔 상처가 갑자기 근질거리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가족이 잠든 후 경자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찬장 위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어 바라보았습니다. 낡고 희미해진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갓난아기가 찍혀 있었습니다. 경자의 손끝이 사진 위를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혹시라도 마주치게 되는 건 아니겠지요. 창밖 바람이 낡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경자는 사진을 다시 찬장 깊숙이 밀어넣으며 가슴을 다잡았지만 그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그 불안이 현실이 되어 눈앞으로 다가오리라는 것을. 주말 저녁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성호는 오랜만에 손님을 맞이한다며 거실을 정리했고 경자는 반찬 가게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반찬을 식탁에 차려놓았습니다. 평소보다 한결 정성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지요. 소연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 도착하실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성호는 연신 싱글벙글하며 주름진 얼굴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딸이 이제야 눈을 떴구먼. 사윗감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두 눈으로 봐야겠소. 경자는 묵묵히 수저를 놓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왠지 모를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길한 상상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설마 세상은 그렇게 좁지 않지. 그럴 리가 없지.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맑고 짧은 소리가 온 집안 공기를 긴장시키듯 울려 퍼졌습니다. 소연이 발걸음을 재촉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경자의 시간은 멈추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내. 반듯한 정장 차림에 세월이 묻어나는 차분한 얼굴. 눈빛은 낯설면서도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경자의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바로 수십 년 전 품에 안았다가 내어준 아기. 지금은 장성한 남자로 서 있는 이준호였습니다. 성호는 호탕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우리 딸이 그렇게 자랑을 하던데 직접 보니 믿음직스럽구먼. 준호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소연 씨의 연인 이준호라고 합니다. 경자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비밀이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듯 했지요. 얼굴은 차갑게 식었고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소연은 그런 엄마의 미묘한 표정을 눈치채지 못한 채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말씀드린 그분이에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식탁에 둘러앉자 성호는 호기심 어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연구원이라고 했지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나요? 아, 제약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지요. 경자는 그의 말 하나하나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마다 묘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 목소리, 이 눈빛, 왜 이렇게 낯익은 거지? 아니야, 낯익은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 식사는 겉보기엔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경자의 내면은 혼돈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성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넉넉하게 웃었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마음에 드는구먼. 나이 차이는 좀 있더라도 뭐 어쩌겠소. 소연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족하지. 순간 준호의 시선이 경자에게 머물렀습니다. 경자는 애써 피했지만 그 짧은 눈맞춤 속에서 서로 알 수 없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경자의 미묘한 눈빛이 그에게 섬광처럼 스쳐갔던 것이지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성호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묘하게도 우리 집안이랑 닮았구먼. 웃는 모습이 말이오. 경자의 손이 그릇 위에서 덜컥 멈췄습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소연은 긴장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또 그런 소리 해요. 닮았으면 좋은 거죠. 그러나 경자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닮았다 당연하지. 피를 나눈 내 아들인데. 그녀는 뜨거운 국을 입에 넣으면서도 아무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지럽고 심장은 무겁게 쿵쿵 울렸습니다. 밤이 깊어 손님이 돌아간 후 성호와 소연은 대화에 들떠 있었지만 경자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오래된 벽시계가 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깎아내렸습니다. 경자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진실이 드러나면 이 가정은 산산조각이 날 거야. 그리고 그녀의 떨리는 손끝 사이로 숨죽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경자의 마음은 이미 평온함과 멀어진 지 오래였지요. 전날 만난 사내 이준호의 얼굴이 떠올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엌에 앉아 국을 데우면서도 손은 덜덜 떨려 국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식탁에 앉은 성호는 대수롭지 않게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더군. 나이 차이가 좀 있긴 해도 우리 소연을 잘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소. 경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쿵쿵 울려대고 목소리는 끝내 떨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죠. 괜찮은 분이긴 하죠.
성호는 신문을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저 양반이 혹시 결혼 경험이 있진 않겠지. 우리 소연이 인생을 걸 일인데 내가 더 꼼꼼히 알아봐야겠소. 경자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연이 아닌 자신이 들켜버릴까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성호는 언제나 집안의 체면과 명예를 중시해왔습니다. 만약 그가 입양 보낸 아들의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 후폭풍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었지요. 그날 오후 소연은 엄마 곁에 앉아 다정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준호 씨 어떠셨어요? 조금 나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믿음직하지 않아요. 경자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러나 소연은 곧 엄마의 시선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 왜 처음 뵙자마자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아는 분 같다고 느끼신 거예요. 순간 경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은 얼어붙고 말문은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처음 본 사람인데도 어디서 많이 본 듯해서 그랬나 봐. 괜한 기분이었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문스러운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자 경자는 혼자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며 오랜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그날의 병원 복도, 울음소리로 가득한 신생아실, 손에서 떨어져 나가던 작은 아기의 체온, 그리고 뒤돌아보지도 못한 채 떠나야 했던 젊은 날의 자신. 준호야.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이름은 바람결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 다른 한편에서 준호는 집으로 돌아온 후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 오래전 입양 기록 사본을 꺼내 들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쩐지 그분 눈빛이 낯설지가 않았다. 이상하게 가슴이 저릿했다. 한밤중의 고요 속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불안에 잠겨 있었습니다. 경자는 들키지 않으려 몸부림쳤고 준호는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끌려 과거를 파헤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소연은 준호와 함께 작은 북카페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공간,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오히려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하세요. 뭔가 감추는 것 같기도 하고. 소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턱을 괴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도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라면 자녀의 결혼 앞두고 누구나 걱정 많아지죠.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스스로에게도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자의 시선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낯설지 않게 느껴졌던 그 눈빛.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한 묘한 친밀감이 준호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성호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다가 무심히 말했습니다. 오늘 시청 갔다가 오래된 기록 보관소 앞을 지나쳤소. 문득 옛날 생각이 나더군. 당신도 기억나지? 우리 신혼 때 그 시절 말이오. 경자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리모컨이 덜컥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성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경자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손이 미끄러졌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러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잠시 아내를 의아하게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조차 경자에게는 한 세월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준호는 홀로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 입양기관을 찾았습니다. 상담실 책상 위에는 노란빛으로 바랜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기록은 오래된 거라 모든 정보가 다 남아있진 않습니다. 다만 생모가 당시 대학생이었고
경제적 사정 때문에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메모가 있네요. 준호는 그 짧은 문장을 수십 번 곱씹었습니다. 대학생, 젊은 나이, 홀로 아이를 낳고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정. 알 수 없는 연민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집에 홀로 남은 경자는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 장의 오래된 흑백 사진 속 젊은 자신이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서 있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품에 안은 아기는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사진을 덮는 순간 똑똑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는 앨범을 황급히 숨겼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온 건 딸 소연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사진 보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사진이야. 소연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 닫힌 방 안에서 경자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러다 들키고 말 거야. 밤이 깊어가자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같은 불길한 기류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기록 속 단서에서 생모를 향한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경자는 그 단서가 결국 자신을 향할 거라는 두려움에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두 사람을 점점 더 가까운 진실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서울 도심의 공기는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비라도 쏟아질 듯한 하늘 아래 준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도서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입양 기록에 적혀있던 단서를 좇아 그는 대학 졸업 앨범과 당시의 자료를 확인해 보기로 했던 것이지요. 서가 사이로 들어가 두꺼운 앨범을 펼치자 낯선 얼굴들이 빼곡히 나왔습니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기는 그의 손끝은 어느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 젊은 시절의 경자가 또렷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장이 멎은 듯한 순간 준호는 사진 속 눈빛에 강하게 끌렸습니다. 낯익은 따뜻함과 동시에 짙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 얼굴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소연이었습니다. 준호 씨, 오늘 저녁에 부모님이랑 다시 한번 식사 자리 갖자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봐요. 한참 망설였지만 결국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갈했으나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성호는 술잔을 기울이며 준호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것 같소. 혹시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준호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더 이상 시간을 미루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연 씨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에 소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경자는 젓가락을 놓친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눈길을 마주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식사 도중 성호는 무심히 던지듯 물었습니다. 혹시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지금도 왕래가 있으신지 궁금하군요. 준호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입양아로 자랐습니다. 친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순간 경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린 숟가락이 덜컥 떨어지며 그릇에 부딪혔습니다. 소연은 놀라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경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래. 그러나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준호는 홀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진 속의 여인, 오늘 밤 경자의 반응.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그를 올감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내 어머니일까?
어둠이 내린 골목길, 준호의 발걸음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진실의 문 앞에 서 있었고 그 문은 서서히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김경자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손에 쥔 찻잔을 바라보다가 결국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언젠가는 드러나고 말 거야. 그녀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경자는 황급히 고개를 들었지만 이미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래. 소연은 다가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요즘 계속 이상하세요. 뭔가 숨기고 계신 거 맞죠? 준호 씨 때문이에요. 그 한마디에 경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버린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결국 짧게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소연아, 그 사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소연은 놀라 엄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거예요? 경자는 더 말하지 못하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어. 지금은 아니야. 며칠 뒤 준호는 혼자 병원 기록 보관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오래된 문서 속에서 그는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출산일자, 장소, 보호자의 서명 없음. 그리고 그날 출산한 젊은 여인의 이름은 김경자였습니다. 그는 충격에 휩싸여 문서 위에 손을 떨며 올려놓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경자의 눈빛, 떨리는 손짓,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의 반응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분이 정말 내 어머니였어. 그날 저녁 준호는 결국 경자를 찾아갔습니다. 집 앞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마주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려 하십니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경자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땐 방법이 없었어. 너무 어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내 아버지도 떠나버렸고 나 혼자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단다. 그래도 어떻게 저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마주하실 수 있습니까? 제 곁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으면서. 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랐어. 내 욕심 때문에 내 삶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 준호의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럼 소연은요? 지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대체 무슨 관계가 되는 겁니까? 경자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죽인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골목길을 울리는 침묵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끊어낼 수도 이어갈 수도 없는 비극적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갔고 서로의 눈을 피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경자는 안방에 홀로 앉아 손끝으로 낡은 앨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사진 속 젊은 자신은 아직도 어리고 미숙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던 아기의 형체는 흐릿했지요. 마치 세월이 일부러 지워버린 흔적 같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성우가 담배를 손에 쥔 채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체면과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듯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눈물과 딸의 고통 앞에서 무작정 화를 내는 것도 더는 의미가 없다는 걸 그는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잠들다 깨면 여전히 가슴에 맺힌 준호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사랑과 피의 굴레가 동시에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사랑할 수도 잊을 수도 없는 사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그런 소연의 마음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준호는 결국 집 앞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그의 손은 한참 동안 공중에서 맴돌다 멈췄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자 문 앞에 선 소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 씨 왜 오셨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 걸음 다가서며 힘겹게 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 둘 아무리 애써도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는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소연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끝내야만 하나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위해 잊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웃으며 살아가야 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짧지만 무겁게 이어진 침묵. 결국 소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가 천천히 놓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아직도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있었지만 그 불꽃은 더 이상 타오를 곳을 잃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자는 조용히 성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해 미안했어요. 당신이 알면 분노할 거라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성호는 오래도록 아내를 바라보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일은 돌이킬 수 없소. 다만 앞으로는 다시 숨기지 맙시다. 우리 가족, 이제라도 진실 위에 세워야 하지 않겠소. 경자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록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그녀는 남편의 말 속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은 어느덧 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소연은 다시 대학 강단에 섰습니다. 학생들의 밝은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 한켠에 여전히 남아있는 아픔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준호의 이름은 쉽게 잊히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 그녀의 삶 속에 하나의 성장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멀리서 강의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소연은 잠시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행복할게요. 그러니까 준호 씨도 어디서든 행복하세요. 이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드러난 그날의 충격은 네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비극과 눈물 속에서도 그들은 각자 다른 선택을 하며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하나의 질문뿐이었습니다. 사랑이 운명을 넘어설 수 없다면 인간은 결국 무엇으로 서로를 붙잡을 수 있는가? 만약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